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지지의 유금을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왜냐면 유금 같은 경우 특히 병존이 돼 있으면 이걸 유유자형이라고 하잖아요. 뇌사주가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상담할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유금이 두 개 모이면 왜 자형이 되냐면요, 유금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형은 유금의 부정성에 초점을 맞춘 용어예요. 그런데 긍정성에는 주목을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유금이 모이면 자형이 되는지, 유금의 긍정적인 특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금은 지장간에 뭐가 있죠? 병금하고 신금이 있죠. 금의 왕지라고도 하죠. 지지에서 가장 금의 기운이 강한 건데, 이걸 시기로 치면요, 가을에 해당되고요. 늦가을이죠. 그리고 늦가을인 만큼 가을에 숙살지기를 지니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봄, 여름에 잎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었었는데 초가을까지 해서, 근데 늦가을이 되면 낙엽을 지게 하고 자기가 양분을 모아서 힘들게 만들었던 열매를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구죠. 이렇게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자기 몸을 잘라내는 단호하고 날카로운 힘, 이게 유금의 본질이에요. 유금을 우리가 동물로 하면 닭이라고 하잖아요. 닭이 모이를 쫭니다. 또는 다른 닭을 공격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자고요. 그러면 매섭고 집요하고 날카로운 힘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또 유금의 본질이에요. 닭이 그 작은 부리로 한 곳만 계속 쪼아대는 것처럼 유금이 놀라운 집중력이 있습니다. 정말 집중력이 강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냐, 특히 보석세공 또는 그 극사실주의 그림 있죠. 사실주의 그림인데 이걸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하던가요?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사진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막 꼼꼼하고 섬세하게 그려야 되는 그림 있죠. 이런 거에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을의 그 완연한 힘은 지지유금으로 구현이 됐을 때 깨끗하고요, 완전 무결한 힘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이걸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꼼꼼하고요, 섬세하고 마무리도 완벽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금이 있으면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금이 긍정적으로 쓰이면 보석세공을 하거나 뭐 사실주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기 직업적으로도 잘 쓰는데, 이렇게 유금이 동존이 되면 긍정성과 부정성이 곱하기 2배가 된다고 했죠.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 완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부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완벽주의적 성향이랑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기준이든 남에 대한 기준이든. 그래서 유금의 기운이 조금 부정적으로 가면 좀 예민해지고요, 좀 까칠해질 수 있어요. 사실 유금을 자형으로 보는 분들은요, 유금이 병종이 됐을 때 자형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금기운이 지나치게 되니까 뭐 날카로운 칼을 다루거나 그런 기계 이런 걸 다룰 때 내가 잘 다룰 수도 있지만 특히 몸을 쉽게 다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고전에서는 일단 유금을 병종이 됐을 때 자형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새를 다루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직업을 가질 때 유금을 잘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칼을 잘 다룰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섬세하니까, 완벽하니까. 이런 걸 잘 다룰 수 있는 집도의가 되면 긍정적으로 유금을 잘 쓸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유금을 잘 쓸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꼼꼼해야 되는 직업, 섬세해야 되는 직업. 예를 들면 재무, 숫자 계산하는 회계 또는 뭐 설계, 자로 재고 1mm라도 오차가 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건축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법무 쪽.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데 부사나 뭐 수식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문장을 조금만 잘못 쓰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또는 뭐 칼을 다루는 셰프 또는 한의사, 이런 분들에게도 유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유금은 왕지잖아요. 왕지라서 도화의 힘이 있죠. 도화. 이건 구심력이 강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나에게로 집중시키는 힘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유금의 기운이 강할 때, 병존되어 있을 때 도화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기를 바탕으로 한
직업에도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사주에서 가장 넘치는 기운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 사주에서 금이 많으면 금을 녹이기 위해서 화나 또는 금의 기운을 설리시킬 수 있는 수 또는 목의 기운 같은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의 기운이 강할 때 내 사주에서 이 금의 기운이 부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걸 우리가 업상대체를 하면 부정성을 많이 덜어낼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업상대체가 직업적으로 넘치는 기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집도의나 셰프나 회계나 재무나 설계, 법무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내가 가진 유금의 기운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금이 강한 분들은 농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청소를 할 때도 머리카락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좀 되게 힘들어해요. 내가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막 쓸어도 먼지가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지나치면 나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운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참고해서 부정성은 줄이고 긍정성은 높이는 쪽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에 진진자형 그리고 해해자형, 오늘은 또 유유자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하나 남았네요. 오호자형.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호자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